안녕하십니까. 스포일러 아니 스포일러 진행자 MC 백 기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산일보 해양수산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란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해양수산부 박혜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정말 해양 분야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날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한 석 달이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그 조직 개편, 그리고 인사도 거의 다 마무리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원장님 스스로 또 문제 해결형 조직 개편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지난해 원장 선임이 되기 전에 한 넉 달 정도 원장 대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에 대해서 좀 꼼꼼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좀 가졌고요. 그때 제가 판단했던 것은 우리 원에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외부에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그런 역량이 발휘되지 못할까? 이 부분이 저희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기간 중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와 신년 인사 때 저희 100일간의 구상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했던 것은 우리 원이 좀 원스피릿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 팀, 원팀이 되는 데 가장 뭐가 장애가 될까, 뭐가 방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 원 내에 좀 불공정적인 요소들이 꽤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월 3일 날 그 신년사를 했는데 바로 1월 6일부터 제가 공정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줌으로 로그인을 하면 원하는 직원들은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많이 들어오셨을 때는 제 기억에 한 1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130명이 아젠다를 놓고 토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젠다는 저한테 미리 보내준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씩 다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 이슈를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할 건 조치를 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제도를 개선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조직 개편이라고 원장님께서 좀 강조를 해주셨고 기대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취임 후에도 이제 여러 현장을 가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보신 것들을 또 어떻게 KMI 쪽에서 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취임을 하면서 이제 현장 연구에 대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자기가 연구했던 것이 다시 현장으로 왔을 때 그게 정말 현장 수용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제가 좀 직접 좀 움직이는 게 우리 직원들한테는 메시지도 좋을 것 같고 또 저도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어떤 우리 연구 보고서들이나 우리 연구자들이 했던 결과물을 보고 아 이게 현장에 잘 맞는 보고서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8군데 정도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수산 관련된 데를 제법 많이 다녔고요. 선박 관리업을 하시는 기업도 제가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 말씀을 좀 들었고 또 첨단 연구를 하는 로봇 관련되는 연구를 하는 연구소를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제도의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기업이나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특히 요즘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나아지겠지만 너무 힘들고 또 지역에 가면 연령층이 높은 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애로를 갖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정말로 문제를 하나라도 풀어내는 연구 보고서가 되기를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촌 소득이 농촌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죠. 그만큼 어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말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섬이나 어촌에 대한 해법 나올 수 있을까요?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섬과 어촌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 균형의 최종 지표가 아닌가. 아마 섬과 어촌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의 지역 균형 문제가 해결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고 또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합적인 해법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지방자치단체와 또 해수부 또 그다음에 관련되는 업종별 내지는 뭐 우리 수협도 마찬가지고요. 또 타 부처 같이 이 문제를 쳐다보고 심각하게 그 해법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지어주면 해결이 된다. 글쎄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좀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어촌연구부를 만들고 어촌연구부에서 지금 정주 여건, 호등 문제, 교통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는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하시면서 그 자체가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꼼꼼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게 누적이 돼야 당연히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에 맞는 또 재정적인 지원, 또 제도적인 보완책, 또 복지 정책과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줘야 어촌 문제가 서서히 풀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수산업과 또 연계돼서 어촌이 발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취임사도 제가 잘 훑어봤는데요. 이제 해양 분야는 어쨌든 국내에서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어떤 기구들과 교류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중심에는 또 연구원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연구원들의 전문성 향상이나 국제적인 어떤 연결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원 출신 분들 중에 국제기구에 진출하신 분들 꽤 있습니다. 꽤 있다고 해서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망침을 했던 커넥티비티, 글로벌 연결성인데요. 저희 이제 사실 국제협력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국제협력 사업을 우리 직원들의 어떤 그런 오피니언 리더화하는 그런 노력에 같이 이렇게 진행을 시킬 것이고요. 또 그 과정에서는 그만한 역량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세계 해운 경제학자 대회 IAM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개최될 예정이고 이제 물류협회 총회라고 피아타 총회가 또 9월 달에 개최가 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깊게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GOBP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아시아 사무국을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결국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면 뭐 자주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센터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쪽에 지금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스웨덴인데 스웨덴 쪽에서 저희 공동연구센터를 두고 그 지역의 연구를 위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할 그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에 맞는 또 준비가 또 필요해서 하나씩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제협력 사업을 잘 활용하고 또 이벤트도 잘 활용하고 또 해외 거점을 활용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나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오피니언 그룹으로 여기 들어가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촌연구부를 포함해서 자계지원단까지 좀 직무를 맡으시면서 신설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만들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더 강화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신설하고 싶은 기구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조직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조직을 임의로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업무 효율이나 연구 효율이 급속히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것도 피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국제 정세가 너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제 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 룰, 규범이라는 것이 범법 행위에 대한 규범도 있지만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룰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솔직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양 쪽이 특히 많은데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몇 개 관련되는 부서가 있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급변하는 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저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해양수산 분야가 이제 경제 분야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분야가 이 거시경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사실 한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운 위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겼습니다. 잘 넘겼고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에 해운금융연구실을 만들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역량이 들어가야 조선산업과의 어떤 상생이라든지 해운과 관련된 이 생태계가 좀 더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우리가 참 있는 데이터도 있고 없는 데이터도 있고 또 부족한 데이터와 또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이 섞여 있습니다. 운영을 하려면 그에 맞는 또 역량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만들어지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네 가지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임기한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고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MI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양 ODA 센터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때 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성과와 뭐 향후 목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DA는 앞으로 우리 해양 분야에서 국제 우호 세력 또는 우리와 해양을 매개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ODA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은 한 1년 반 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횟수보다 아직 준비가 좀 적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제 정상화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 해양대학이 가지고 있던 구한나라호를 베트남에 양효를 했습니다. ODA 사업으로. 베트남 해양대학에서 지금 선박을 활용해서 해양의 역량을 기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좋은 결실이 나지 않을까.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해양 포럼이 올해로 이제 16회를 맞는데요. KMI 원장님도 공동의장으로 계시고 또 소속된 연구원분들도 매년 연관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해양 포럼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세계해양포럼이 이제 15년을 지나 16년째 지금 들어갔는데 저는 우리나라 해양력을 증진시키는데 세계해양포럼이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이미 뭐 대표적인 해양포럼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세계해양포럼이 15년 동안 잘 진행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만 약간 이벤트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준비하고 또 논의하는 과정이 다 기록에 남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정말 이벤트는 아니지만 그 포럼과 포럼 사이의 어떤 활동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포럼은 지식을 쌓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이 해양 수도로서 정말 역할을 하려면 해양 지식에 있어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해양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연중 쭉 그 지식과 관련된 활동이 이어지고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이 부산에서는 늘 해양과 관련된 논의가 일어나고 있구나. 또 부산은 항상 그걸 위해서 추구를 하고 있구나. 또 부산의 해양 클러스터는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미지를 딱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외람되지만 제가 세계해양포럼 공동의장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한 번도 의장단 회의나 이런 데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부산이 뭐 행사에도 물론 포커스를 맞춰야겠지만 포럼과 포럼 사이에 세계석학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제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부산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있는 해양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해양 클러스터 기관들이 그런 교감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허브로서 역할을 해주면 이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것이고 또 그 석학들과 늘 교감하는 그래서 가장 앞서 있는 지식들을 저희들이 또 가질 것이고 또 그게 이벤트를 통해서 전 세계로 발신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면 포럼의 가치가 월등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해양정책은 시작 그 뿌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부산에 온 지 이제 7년을 넘어섰습니다. 부산의 어떤 정서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대한민국 해양강국으로 만들어가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 해양강국을 만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김종덕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